자, 마지막 시간이고요. 이제 수익환원법만 남았네요. 예약집은 263페이지입니다. 수익환원법요. 수익 방식도 꾸준하게 한 문제가 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범위가 많기 때문에 출제된 파트까지만 골라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익환원법은 예약집 보니까 네모 박스 공식이 나오잖아요. 자, 이 공식을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환원법입니다. 자, 수익환원법은 제목 그대로 수익성에 착안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물건은요, 광산, 어장, 그리고 네모되어 있죠. 왜? 출제가 잘 되니까 암기했잖아요. 자, 횟집에는 뭐가 많다겠죠? 광어회가 무수히 많더라. 광어, 무수. 광어, 무수. 무 뭐지? 무형자산입니다. 또는 영업금 평가입니다. 얘는 단골로 출제가 돼요. 따라서 무형자산 또는 영업금 나왔다면 수익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다음에 박스 공식이 나와요. P 꼴 R분의 A가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A는 순수익이죠.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게 합니다. 그러면 현재 수익 가격이 나와요. 그래서 자료를 이만큼을 주면서 수익 가격과 시효. 얘가 항상 A급입니다. 수익 가격 관한 계산 문제. 그리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요, 환원율. 얘가 단독 문제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32회 작년 시험은요, 요거 묻는 계산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올해 시험은 수익환원법은 나온다면 얘가 나와야 돼요. 환원율. 얘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때 강의 노트 보게 되면 환원율 아래 단어 있죠. 환원율 이꼴 자본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확인하시고요. 그럼 이제부터 순수익의 출제 포인트가 뭡니까 하게 되면, 자, 네모 박스 내려가니까 순수익 항목 3개 있잖아요. 항목 3개. 여기서 집중 출제가 되고 얘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네모 순수익이죠. 네모 순수익이다. 이때 네모에다가 뭘 집어넣지? 바로 장래 기대 순수익, 장래 순수익입니다. 장래 순수익. 그러면 우리 시험은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지? 여기다가 지난 1년간, 지난 하면 틀린 말입니다. 얘는 과거 순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수익은 과거가 아니고 지난 순수익이 아니고 뭐 장래 기대 순수익입니다. 장래 순수익입니다. 두 번째, 토지잔여법이 나와요. 처음 들으실 거예요. 토지잔여법. 그러면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친절하게 설명이 다 나와 있죠. 자, 전체 순수익이었어. 건물 순수익이 빼면 당연히 토지 순수익이 나온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토지잔여법인데요. 토지잔여법. 그러면 얘는요,
아마 지금 예를 들어서 그림 그려드리면 어디서 봤던 건데 하면서 뭔가 또 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자, 그림 그려봅니다. 대상 토지입니다. 사례 토지. 둘 다 토지. 대상 토지, 사례 토지. 그럼 이제 사례 토지의 순수익입니다. 대상 토지의 순수익입니다. 이러면 문제가 없어요. 사례 토지 순수익에서 대상 토지 순수익 구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복합부동산. 이때는 문제가 뭡니까? 토지만 닮았죠. 토지만. 그런데 사례는 전체를 주고 전체를 복합부동산. 그래서 전체가 수익이 1억이다. 1억. 이때 건물의 순수익이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빼니까 사례 토지 순수익이 얼마가 되죠? 4천만 원. 요거 구하는 얘가 무슨 법? 토지잔여법입니다. 왜? 순수익. 토지잔여법입니다. 만약 가격 구하면 배분법이고 가격. 지금은 뭐지? 순수익. 순수익 구하면요. 원리가 똑같아. 가격 구하면 배분법, 순수익 구하면 토지잔여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1억인데 건물 6천 빼니까 토지 순수익이 4천만 원 나왔잖아요. 뭘 간 거지? 순수익입니다. 지금 순수익 공부 순수익. 그래서 토지잔여법은 전체에서 건물 빼고 토지 순수익을 구하는 게 토지잔여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계속 시험이 나와요. 여기까지도. 토지는 못 움직이죠. 무슨 특성? 부동성이죠. 토지는 못 움직이니까 토지 수익은 가장 늦게 맨 나중에 토지의 순수익은요 못 움직이기 때문에 딴 거 먼저 배분시켜주고 토지 수익은 최종 배분돼요. 최종 배분된다. 맨 마지막에 배분돼요. 이런 원칙을 뭐라고 불렀다? 얘가 바로 수익, 그대로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여기까지는 기억하세요. 출시되고 있으니까. 결론. 토지잔여법의 이론적 근거는 무슨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요 지문이 잘 나와요. 따라서 토지잔여법의 이론적 근거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부동성 때문에 최종 배분된대요. 따라서 토지잔여법 나왔다 하면요. 뭘 묻더라? 근거되는 원칙은 수익 배분의 원칙이구나. 이렇게만 연결하시면 돼요. 세 번째.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은 이제 계산 문제인데 영업 수직에서 나와 있죠. 이런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영업 수직. 그러니까 단설계 가능조소득에서 공실과 불량부채 빼고 기타 소득 더하면 유효조소득. 이제 경비 빼죠. 영업 경비 빼면 순영업소득. 이때 얘가 바로 순수익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익 가격 구하는 계산 문제는요. 요 자료를 100% 주거든요. 무조건 줍니다. 그래서 숫자 집어넣어서 이렇게 순수익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수익은요. 요 세 가지가 계속 출제가 되었어. 그런데 얘가 최고 많이 나와. 계산 문제. 얘가 최고 중요하고요. 얘는 이론 문제. 얘는 뭐 한두 번 나왔고. 1번, 2번 쉬워요. 여기까지가 순수익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포인트는 환원율 관한 방법입니다. 환원율 넘어갑니다. 자, 환원율 하게 되면 환원이율 관한 방법인데요.
근데 이 파트도 출제가 여러 번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귀찮고 어렵지만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제되는 범위까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또 나온다 시다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거니까요. 자, 그래서 보니까 5가지. 자, 암기했죠? 시조, 투엘부. 예. 자, 요약집 확인하자면 요약집. 요약집 볼까요? 요약집은요. 266페이지. 자, 266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괄호 6번 환원율 관한 방법, 자, LOD법, 부채 감당법, 조성법, 시장 추출법, 투자결합법. 첫자 수업하게 되면 시조 투엘부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시조 투엘부 5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 추출법, 조성법, 투자결합법, LOD법, 부채 감당법입니다. 미리 밝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시험을 잘 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험은 시조 투엘부 중에서 투자결합법 계산 문제가 나갔어요. 계산 문제. 부채 감당법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조 투엘부 중에서 계산 문제는 얘하고 얘는요 계산 문제 나왔기 때문에 얘는 공식을 안경. 남들은 정말 꿈도 못 깨요. 손도 못 대요. 여러분들 반복해서 여기까지 정리하게 되면 차별해야 된다. 간접평가 잘하고 계산 문제 잘 풀면요 저기 다르다고 했죠. 몇 점? 20점. 실력이 확 벌어집니다. 그냥. 그래서 요거 2개만큼은 계산 문제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강의부터 계속 보시면 돼요. 시장 추출법은 제목 그대로 환원 이유를 시장에서 추출 뽑아낸대요. 어떻게 뽑아내느냐? 강의 노트가 이렇게 나와 있죠. P 꼴 R분의 A다. 요거잖아요. 근데 이 공식을 바꿔줘요. 얘를 서로 이항할 수 있죠. 바꿀 수 있잖아요. 바꾸게 되면 R 이꼴 P분의 A가 돼요.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해서 환원율이 나오지. 환원율.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바로 시장 추출법입니다. 그러면 자 강의 노트는 오른쪽에 화살표 5개 되어 있죠. 5개 되어 있죠. 예. 얘를 이렇게 적을까? 자, 계속 화살표 되어 있죠. 얘가 뭐냐? 출제 포인트예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시험 쳐보니까 출제자들이 함정을 어떻게 파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안 다음에 항상 시험은 이렇게 장난치더라. 이런 문제 알아버리면 시험을 잘 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조 12가 나와요. 오지선다. 내기 딱 좋지. 그래서 첫 번째 시장 추출법은 X 돼 있죠. 예. 여기서 틀린 답 안 나와요. 그냥 얘는 이제 무시하면 돼. 안 나오니까. 틀린 답 절대 안 나와. 조성법입니다. 조성법은요.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쓴 방법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조성법은 환원율 이꼴 위험률 순수이율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것 보고 뭘 떠올리지? 우리가 투자에서 요구 수익률 들어보셨죠?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률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지? 무위험률. 얘가 위험률이잖아요. 그래서 조성법은 투자에서 요구 수익률에서 착안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공부 쪽에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도 높아지더라. 위험과 수익 비례에 들어보셨잖아요. 그랑 이론이 다 같은 원리가 돼요. 거기서 따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 조성법은 포인트가 뭐지? 위험.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높아진대. 그래서 포인트는요. 환원율에서 위험이 반영된 방법이다. C조 2L부 중에서 위험이 반영된 것은 조성법이다. 조성법.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때의 위험은 뭐냐? 위험을 파악하는 데 감정평가사의 주관이 개입이 돼요. 자, 주관이 개입된다.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집이 있는데 이 집 옆에 이게 있어요. 시급하겠네요. 고압철탑이 있잖아요. 가시가 뚝 떨어집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평가사가 환원율 가는데 이제 위험을 반영해요. 그럼 이제 가변한 평가사는 이야 이거 심각하다. 40% 위험하다. 감가 40%. 평가사 어리 보기에는 야 이거 심하다. 40%가 뭐냐. 35%다. 전문가도 인간인지라 가질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지? 서로 주관이 개입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달라져 버리면 가격이 또 다르게 나오는 거야. 장점입니까? 단점입니까? 단점이지. 그래서 조성법은 위험을 파악하는데 서로 의견이 달라. 주관이 개입된다는 가장 큰 단점이 지적이 돼요. 이런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심리에서는 위험을 반영되고 위험이 고려가 되면 무슨 법? 조성법이다. 세 번째, 투자결합법은요.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물리적 투자결합법. 두 번째가 금융적 투자결합법입니다. 얘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계산문제 나온다고 하니까 바로 공식으로 접근합니다. 공식으로. 따라서 공식 보게 되면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환원율 이꼴 괄호 2개 있죠. 괄호 2개. 자, 그러면 이제 각 괄호마다 체크합니다. 첫 번째 괄호는요. 토지 동그라미. 토지가 2개 나와. 토지 동그라미. 두 번째 괄호 건물 동그라미. 토지 건물. 그래서 환원율 이꼴 토지 가격 구성비 곱하기 토지의 개별 환원율 플러스 건물 가격 구성비 건물의 개별 환원율 이러면 종합 환원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토지 건물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얘는 말로 설명이 안 돼. 물론 계산 특강에서도 문제를 푼 적이 있지만은요. 여러분들이 따로 7월달 8월달 이제 문제 풀이반 들어가면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또 문제를 자꾸 풀어봐야 됩니다. 계산 공식이 어쩔 수 없이 숫자만 4개 찾아서 넣어주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계산 문제인데 화살표 이런 지문 나온다면 또 함정을 파거든요. 물리적 투자결합법, 금융적 투자결합법입니다. 자, 다시 공식 봅니다. 공식 보니까 왼쪽은 뭐지? 토지. 오른쪽은요. 건물이잖아요. 이 공식만 보더라도 토지, 건물을 따로 분리하고 있잖아. 왼쪽은 토지, 오른쪽은 건물.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을 어떻게 따로따로 분리하고 있다. 분리하고 있다. 얘가 출제가 돼요. 그럼 우리 시험은 틀린 점은 어떻게 해요? 분리할 수 없다. 틀린 말입니다.
포인트 마시면 이게 다 출제가 돼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분리할 수 없다 틀린 말이고 분리할 수 있다. 요즘은 또 계속 앞으로 연습할 거예요.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마세요. 숫자 넘은 계산 문제에 이런 지문은요 분리할 수 있다 얘만 나와. 다음에 금융적 토지개발법은요 또 가로 두 개야. 가로 두 개. 왼쪽은 첫 번째 가로는요 지분 동그라미 지분 오른쪽은요 저당 동그라미 저당 이렇게 암기가 수월합니다. 지분 저당 옮겨서 볼게요. 그래서 얘는요 먼저 지분 비율 곱하기 지분 배당률 저당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가 돼요. 그러면 종합하는 율 나옵니다. 그래서 자 가로가 두 개인데 지분 저당입니다. 지분 저당 그럼 이때 만약 계산 문제가 나왔다면 숫자 4개 찾으면 답이 나와. 이건 꼬을 수가 없어요. 그럼 계산 문제가 되고 만약 얘가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또 나온 적이 있어요. 나오게 되면 어떻게 묻느냐. 자 뒤에 단에 있죠. 지분에 대한 지분 배당률입니다. 저당비율에 대한 저당 상수가 나옵니다. 얘가 바로 요구 수익률입니다. 얘가 바로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앞에 건 뭡니까?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되고 지분 투자자. 뒤에 건 뭐죠? 은행 저당 투자의 요구 수익률입니다. 지분 투자의 요구 수익률, 저당 투자의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 은행에서 요구하는 수익은요. 금리를 토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한 5% 내. 이럴 수 있잖아요. 내 돈에 대한 지분 요구수익, 최소한 요구수익은요. 많이 먹으려 하겠지. 적어도 한 10%나 20% 먹으려 하겠지. 같을 수가 없잖아요. 얘가 같다면 틀린 말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자와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서로 같아 다르다. 얘가 출제가 돼요.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시험은요. 지분과 저당 투자의 요구 수익률은 동일하다 X 틀린 말입니다. 다르다. 다음에 엘루드법. 자, 엘루드법은 속 편하게 X 합시다. 너무 복잡해요. 시급하는 겁니다. 객관식으로 내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분 나온 적이 있어요. 나오는데 만약 예를 묻게 되면요. 객관식은 뭘 묻느냐. 꼭 기갑니다. 세, 전, 현금 수지 기준입니다. 세전 현금 수지 기준, 세전. 얘가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보세요. P 이꼴 R분의 A가 있잖아요. 수입 방식 기준소득은 순수익이잖아. 순수익. 오 해가지고 순수익 구 있잖아요. 얘를 여기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엘루드법은 순수익이 아니고 여기다가 뭘 뺍니까? 경비 빼고 빚 갚고 뭐지? 부채 서비스를 공제하니까 뭐가 나오지? 세전. 얘가 바로 엘루드법입니다. 엘루드법은 순수익 기준이 아니고 세전 여기서부터 기준소득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에르더법은 순수의 기준이 아니고 기준 소득이 뭐지? 세전 현금씨로부터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세전이면요, 세금을 반영한 겁니까? 세금을 반영 안 한 겁니까? 반영 안 했죠. 그러니까 세금 효과는 고려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에르더법은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 에르더법은 세금 효과를 반영한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세금 반영 안 해요. 세전이기 때문에. 지금 나올 거만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부채 감당법입니다. 부채 감당법은 바로 공식 나와 있죠. 공식. 강의 노트에. 해서 환원율 이꼴. 자, 부채 감당률. 곱하기 저당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가 돼요. 그러면 이꼴 환원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암기를 쉽게 드렸죠. 말 좀 더듬자고 해서 부저저. 자, 부저자게 되면 단어를 잘 보세요. 부채 감당률, 저당 비율, 저당 상수. 이게 전부 다 어디하고 관계된다? 은행에서 전부 다 은행에서. 그래서 이제 앞에 건 전부 다 개인 입장인데 얘만요 부저저 은행의 입장이다. 그래서 바로 저당 투자자 입장입니다.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구하는 환원율이다. 누구 입장? 은행 입장. 은행. 그래서 얘는 또 어떻게 함정파지? 얘를 싹 바꿔서 지분 투자자 입장하면 X. 틀린 말입니다. 따라서 부채 감당법만 나왔다면 딱 두 가지야. 어떻게? 공식은 부저저. 이런 문제는 뭐지? 저당 투자자 입장 끝. 그리고 얘도요. 우리 시험은요. 기출 문제가 나왔어. 출제. 숫자만 3개 넣어주면 되거든요. 항상 이렇게 출제가 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시면요. 숫자만 넣게 되면 이 문제는 되게 꼬을 수가 없어요. 아주 감정과 3방식은 공식만 대입하면 되니까 아주 문제가 순수합니다. 정답이 수월하게 나와요. 이상 5가지 시조 투 엘부 그래서 설명에 다 곁들여가지고 계산 문제는 공식 그리고 출제 포인트는 여기서 이렇게 함정을 파더라.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자, 이상을 3만씩 끝냈습니다. 3만씩 끝내는데 4시간 걸렸어요. 4시간. 4시간. 그리고 전국에 어떤 수도 듣더라도 3방식을 4시간 써가는 데는 전혀 없습니다. 왜? 진도 날아갑니다. 분명히 확인해보세요. 막 날아갑니다. 날아가 버리면 100번 들어도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여기서 차별화 시켜야 됩니다. 다음 차트. 다음 차트가요. 275페이지. 275페이지. 표 보니까 뭐 감 안 잡혀요? 오늘 첫 시간에 다 정리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오면요. 강의 노트 보시면서 감사하면서 그냥 무조건 득점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 나왔다 미리 준비되면요. 상중, 하중에서 하급이야. 받아 먹으세요. 그리고 한 장 넘어가시면 281페이지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이 법 자체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안 들어본 계신다면 3월달, 4월달 고급이론 있죠. 고급이론. 거기서 8주차 마지막 시간 32강이죠. 보시면 요거 기본 체계 잡아드리고 암기를 시켜드렸거든요. 그 강의를 한 번 더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그다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 선에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강의는 이제 기본서가 다 끝났습니다. 역집하고요. 자, 7일부터 문제 풀이가 되는데요. 제가 이것만큼은 꼭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자, 분명히 7월 8월 과정은 문제풀이 과정입니다. 문제풀이. 그러면 꼭 기억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론 수업하면서 제가 늘 강조했어요. 학교론 과목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다 어려우니까 복습이 중요해요. 예습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복습. 강의 듣고 복습하시면 돼. 예. 계속 여러분들이 강의 듣고 복습만 잘 따라오셨다면 실력 기본 다 되어 있습니다. 예. 복습 안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은요. 그러나 7월 8월 문제풀이는요. 예습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강조해도 이거 지켜야지 합격을 해. 합격을. 이거 안 지키면요. 계속 들이마 빠져버립니다. 힘들어져요. 시급합니다. 그냥. 그래서 문제풀이만큼은 무조건 예습. 예습하고 강의를 들어요. 강의 들은 다음에 복습합니다. 복습 비중은 요거밖에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은요. 여러분이 시험 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다 풀어봐야 됩니다. 그 가르친 만큼. 내가 풀고 다음에 강의를 들어요. 다음에 확 가지쳐가지고 약간만 복습만 해주면 돼. 그러면 7월 8월 2달 수업인데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넘어갑니다. 말이 2달이지. 이거는요. 3위일체. 이거 양등이, 이거 3등입니다. 단 2달 공부가 6개월치 공부를 능가합니다. 그런데 자, 저는 압니다. 강의를 하도 오래 가지고요. 이렇게 제가 정말로 별표 치면서 강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80%가 예습을 안 해요. 또 안 하고 강의를 들어요. 듣고 난 다음에 또 막 쩔쩔 매는 거야. 내가 미치고 환장합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7, 8달은요. 정말 예습이 중요합니다. 예습이. 그래서 예습을 꼭 부탁하시고 그러면 7, 8월달 딴 과목은 모르겠는데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학개론 과목은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수업이 진행돼요. 3단계. 여러분들 지금 핵심 요약집 정리했죠? 이거 들고 오세요. 들고 가야 됩니다. 문제풀이 과정에서. 그래서 반드시 요약집을 가져와요.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문제풀이 시간에 요약집을 이제는 설명 안 해. 이거 중요합니다. 체크만 착착 나가거든요. 그럼에도 효과는 커. 그래서 먼저 요약집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 진행합니다. 문제풀이. 3번은 뭘까요? 3번은요. 제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실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얘가 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10문제를 했는데 10문제 하니까 또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좀 제가 한 20, 좀 빼서 몇 문제, 8문제. 앞으로 7월달, 8월달, 8주 동안에 계속 요 문제가 나가요. 요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학원에 좀 일찍 오세요. 가능한 10분 빨리. 근데 개인적으로 20분 전에 왔으면 좋겠어. 왜? 8문제 푸는데 한 문제 2분 잡아도 16분 걸리잖아. 10분 만에 못 풀어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미리 와서 매를 먼저 맞으세요. 요 문제가 전부 다 중급 수준이거든. 근데 도우면 돼요. 그래서 틀리면서 내가 이렇게 틀렸구나. 여러분이 먼저 와서 풀어보고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 시간 4교시 이때 이거 풀어드리거든요. 풀면 공부가 확실히 돼버립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7월부터는요.
조금 더 20분 빨리 오셔가지고 8문제 푸시고. 예. 그러면 요새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 자료 계속 받았잖아요. 강의 노트부터. 다음 주부터는 강의 노트는 없어요. 예. 지금 진도 다 끝났잖아요. 강의 노트 대신에 요 자료가 나가. 요 자료가. 예. 물론 이제 동강 되신 분들은 제 카페 가시면 다 매주마다 올려놓을 겁니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렇게 또 프린트 받으시면 되고. 그럼 다시 7부터는 분명히 복습이 중요합니까? 예습이 중요합니까? 예습. 그래서 첫 주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예습하느냐. 왜냐하면 제가 또 강의 진도표를 미리 만들어 놔야지 그거 보고 예습을 해오시잖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7달 덜 됐고. 그래서 첫 주는 제가 미리 진도를 알려드릴게요. 첫 주는요. 처음부터 해서 어디까지? 부동산 특성까지. 특성. 그래서 이제 강의 노트 요약집 보시면서 핵심 요약집 부동산 특성까지는요. 요약집 한 번 더 쭉 읽어오시고 문제 풀어오시면요. 공부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예. 예습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정말로 강조합니다. 예습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자, 오늘 8주 다 끝났습니다. 예. 다음 주 있죠. 다음 주. 그래서 강의 계획표에 8주 진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구조가 없잖아요. 구조. 그래서 8주로 진도 끝났고 구조는 여러분들이 수많은 8, 90% 되시는 분들이 공부가 부족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부족 공부 보충하세요. 밀린 일도 보충하시면서 보충해서 조금 이제 쉬는 타임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진도가 끝났으니까 한 주일 동안은 부족한 과목 밀린 일도 보충하시면서 또 예습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7월 첫 주에 다시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문제풀이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